어제 오후 3시쯤 강원도 양양군 서면에 있는 설악산 용소폭포 근처에서 100톤짜리 낙석이 떨어져 탐방로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2015년 8월 2일에 설악산 용소폭포 탐방지원센터에서 흘림골 탐방로 방향으로 600m 떨어진 지점에서 60톤가량의 커다란 바위가 굴러떨어져서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2명이 부상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었다. 사고 후 흘림골 탐방로는 출입이 통제되었고 22개 취약 지점에 대한 안전시설을 보강한 후에 2022년 9월 6일 통제한 지 7년 만에야 재개방을 하게 되었다. 흘림골 탐방로를 폐쇄한 후에 1970년 설악산이 국립공원이 되고 나서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폐쇄했던 용소폭포 탐방지원센터에서 만경대를 거쳐 약수터 탐방지원센터까지 1.9km를 2016년 10월 1일 폐쇄된 지 46년 만에 개방을 하게 된 것이었다. 흘림골이 낙석 사고로 폐쇄되면서 만경대가 개방이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이 영상은 흘림골에 재정비되어 다시 개방되기 한 해 전에 만경대 코스를 다녀왔던 영상으로 다음해 9월에 흘림골이 재개방되면서 다시 폐쇄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오색 주전골은 설악산의 대표적인 단풍 코스이자 계곡과 기암으로 어우러진 절경으로 유명한 곳이다. 주전골 입구에는 유명한 오색 약수가 있고 계곡 끝자락에는 2016년 46년 만에 일반에 개방된 만경대가 있는데 매년 단풍철 2달만 개방하여 9월 초부터 탐방 신청을 접수받아 하루에 5,000명만 탐방이 가능하다 한다. 가슴 뛰게 파란 하늘, 오늘은 산에 오르기 아주 좋은 날이다. 설악산에서도 단풍으로 유명하다는 주전골을 찾아 쉬지 않고 3시간을 달려 양양 오색리에 도착했다. 운이 좋게 주변 식당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상가 입구에 주차를 하고 오색약수터로 향했다. 오색약수는 천연기념물 529호로 50년 전 고2 때 설악산으로 여행을 가면서 잠시 들렀던 곳으로 탄산수처럼 톡 쏘면서 금속성 맛이 강하여 물맛이 아주 안 좋았던 기억의 장소였다. 9월부터 2달만 개방한다는 만경대 탐방 홍보물이다. 오늘 코스는 5.5km로 2시간 반이라지만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여유있게 돌아볼 생각이다. 약수터에서 나와 본격적인 주전골 트레킹에 나섰다. 탐방 안내소를 돌아 출렁 다리를 건너기 전에 신발 소독은 필수. 평일임에도 탐방객들이 상당히 많았다. 역시 설악이다. 주전골 트레킹 코스는 장애인들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무장의 탐방로를 설치하여 모처럼 편안하게 멋진 경치를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주전골은 설악산에서도 손꼽히는 단풍 명소지만 만경대 예약 시스템을 너무 늦게 알게 된 탓에 절정 기간에는 이미 예약이 종료되었다. 하는 수 없이 비수기 여유 있는 날짜에 신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대청봉해님이 붉게 물들고 있지만 여긴 단풍나무들이 모두 파릇파릇해 아직도 여름 같다. 주전골에 들어서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성국사를 만나게 된다. 성국사는 신라말 창건된 사찰로 절 뒤뜰에 5가지 색깔의 꽃이 피는 나무가 있다 하여 오색석사라 이름 짓고 주변 지명도 오색리로 바꿨다고 한다.
한국사를 지나 독주계에 올라서면서 주전골의 대표적 명소인 독주암을 만나게 된다. 고개를 바짝 들어올려 보아야만 하는 높은 곳에 질비하게 늘어선 암봉들 사이로 우뚝 서 있는 독주암 맨 꼭대기가 한 사람 앉을 만한 공간밖에 없다 하여 독주암이라 한다. 계곡물의 맑기가 마치 수정 같다. 깊고 깊은 계곡을 에워싼 듯한 높다란 절벽과 높고 파란 가을 하늘, 설악의 풍경과 잘 어울리는 날이다. 거대한 독주암 옆을 타고 흐르는 아주 작은 개울물에 시선이 끌린다. 조선시대에 외지고 고리 깊은 이곳에서 승려로 위장한 도둑들이 위조약전을 만들어서 주전골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탐방 안내소를 출발한 지 약 2시간 만에 1.8km 지점에 있는 선역항에 도착했다. 차를 기가 막히게 해놨잖아. 이거 갖고 마치 꿈속에 있는 것인 양 환상적인 풍경에 넋놓고 둘러보게 된다. 단풍이 절정일 때라면 과연 어떨까 궁금해진다. 밝은 달밤의 선녀들이 날개 옷을 벗어놓고 목욕을 했다는 곳이다. 선역항을 지나고부터는 길이 점차 거칠어지고 경사가 심해져 등산하는 맛이 느껴졌다. 누군가 주전골은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풍경들이 배추도사, 무어도사가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만 같은 분위기를 느낀다고도 한다. 점심때가 다 되어서 계곡 아래로 내려가 커다란 바위 그늘에 자리를 잡고 김밥을 먹었다.
그저 바라만 보아도 한 폭의 동양화가 따로 없는 풍경이다. 용소폭포 올라가는 길, 이 근처 어딘가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금강굴이 있다는데 급하게 올라가느라 그냥 지나쳐버렸다. 멀리 보이는 소나무가 궁금하여 당겨보았다. 역시 멋진 풍경에는 소나무가 제격인 것 같다. 흘림골 코스는 연간 8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 있는 탐방로지만 5년 전 낙석 사고로 인하여 탐방로를 정비하느라 지금까지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 올해 12월쯤이면 개방할 예정이라고 하니 다음에 주장골과 연계하여 다시 와야 할 것 같다. 용소폭포에서 한참을 올라가 만경대 탐방통제소에서 발열 체크랑 예약 확인을 마치고서 만경대로 올라갔다. 한참을 아래로 내려가다가 작은 을을 건너서 가파른 계단과 등산로를 빡세게 올라갔다. 2015년 8월 흘림골 낙석 사고로 탐방로를 재정비하는 동안에 46년 만에 임시로 개방한 만경대 탐방로다. 이번 탐방이 마지막이 될 줄을 그때는 누군들 짐작이나 했을까? 드디어 용소폭포를 출발한 지 40분 만에 최종 목적지인 만경대에 도착했다. 먼저 와 있는 탐방객들 입에선 연신 감탄사가 쏟아지고 있었다. 만물상은 오랜 동안 비바람을 자연적으로 다듬어져 나름의 형태를 갖춘 바위들이 만물의 모양새를 보여준다고 해서 만물상이라 하였다 한다. 풍경 사진을 몇 장을 찍고서 청년들에게 사진 좀 찍어달라 부탁했다. 약수터로 돌아갈 때에는 올라올 때와는 달리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반대 방향으로 거침없이 내려갔다. 그때는 전혀 몰랐지만 다음해 9월에 흘림골 탐방로가 재개방되면서 만경대 탐방로는 다시 폐쇄되고 언제 또 개방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고 만다.